예로부터 선조들에게 사랑받아온 전통주. 세월이 흐른 지금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전통주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통주는 의미가 깊은 술인데요. 전통주의 역사를 잇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술이 아주 멋지네 아주. 소나무송 이슬로를 써서 붙은 이름의 술 송로주. 소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맑은 마음으로 술을 빚는 주인공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보은군 송리산면 구병산 밑에서 송로주를 만들고 있는 임경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임좌빈입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송로주 명인 임경순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충북 보은으로 향하는 길. 소나무로 둘러싸인 이곳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충북의 알프스라 불리는 구병마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소나무가 많은 우리 그 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에요. 여기 이제 술도 만들고 또 천주교 성지도 있고. 예. 명인과 함께 송로주를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도구를 사용해 소나무를 다듬어 주는데요. 송로주의 기본 재료인 관소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술은 이제 송로주라고 하는 술인데 소나무 옹이가 이제 재료로 들어가요. 이건 이제 소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이제 가지에 이게 가지가 부러진 부분에 여기 송진이 이게 꽉 쩔어 있죠. 빨갛게. 여기는 이제 송진이 꽉 쩔어 있는 부분에 이걸 술을 담글 때 이걸 넣어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관솔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를 뜻하는데요. 소나무를 잘게 부숴야 솔향과 좋은 성분이 더 잘 우러난다고 하네요. 송로주 만들기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느덧 잔뜩 쌓인 관솔. 솔향이 기분 좋게 어우러집니다. 이게 소나무 향이 솔향이 이제 많이 나지요. 송로주를 빚는 과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굴뚝에서 김이 펄펄 왠지 심상치가 않죠? 식탁에 갓 지은 밥을 한가득 펼쳐놓는 명인 일반 밥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이 고두밥이라고 옛날에는 옛날부터 이거 고두밥을 쪄가지고 술을 만들었거든요. 이 고두밥은 물에다 불 커가지고 김으로다가 이제 찌는 거예요 이제. 고두밥을 적당한 온도로 식혀주는 것이 포인트. 누룩에 있는 효모가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줘야 합니다. 최상의 술을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 또한 고두밥을 지을 때 쓰는 쌀도 그냥 쌀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건 이제 보은에서 생산된 쌀인데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송로주 전통의 맥을 잇기 시작한 임경순 명인. 그 결과 2006년 충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모조리 송로주에 바칠 정도로 술 빚는 일에 진심인데요. 자빈이 이리 와. 오늘 명인을 도울 특별한 인물.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명인과 매우 닮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전통을 잇기 위해 아버지를 돕기 시작한 아들 좌빈 씨. 아직은 서툴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명인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이십니까? 이게 지금 술이 지금 이제 발효가 될 수 있게끔 누룩을 넣어서 이제 버무리고 있는 중입니다.
술을 발효시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누룩. 누룩과 식힌 고두밥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줘야 합니다. 언뜻 봐선 나무 조각 같은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이거 이제 소나무 뿌리에서 캔 복령인데 처음에 이제 생긴 모습은 이렇게 거무튀튀한 게 이제 이런데 지금 이거는 이 껍질을 다 벗겨낸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그냥 캔 그 상태.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이랍니다. 워낙 귀한 재료라 약재로도 널리 쓰인다는 복령. 그만큼 송로주의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겠죠. 미리 섞어둔 고두밥과 누룩도 항아리에 담아줍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또 술이 또 만들어지고 또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또 나름 자부심도 생기고.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맑은 물을 부어주는데요. 모든 재료가 숙성돼 우러나온 것들이 하나의 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술이 곧바로 송로주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술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 송로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다 되면 그 술을 가지고 이제 증류를 또 해야 돼. 증류를 해서 이제 한 1년 이상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죠. 발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일에서 15일 사이. 발효된 술은 또 한 번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로군요. 수많은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송로주 한 잔이 완성된답니다. 이 대접에 들어있는 탁한 액체, 이건 뭡니까? 이 송로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술 담았죠. 예, 그 술. 아, 미리 발효시켜둔 술이었군요. 커다란 솥에 발효된 술을 붓고 증류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명인이 무겁게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이 평범한 항아리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소주꼬리죠. 소주꼬리. 지금 말로는 증류기. 근데 예전에 소주꼬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 저기 밀가루 그 해놓은 거 가지고 갑자기 밀가루 반죽이요? 술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밀가루 반죽의 정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시루 본 붙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루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찌기 위해서 이제 그 기구를 시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증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솥과 증류기 사이에 부셔주는 시룻본이었네요. 불 조절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작업.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 힘들지 뭐 안 힘든 게 뭐지. 힘들다고 하기보다 이제 어쨌든 송로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을 때 사람들이 이게 먹어보고 좋다고 하니까 맛있다고 하고 뭐 그 좋게 평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뭐 크게 뭐 힘들다 뭐 이런 건 이제 생각을 안 해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송로주 빚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각수를 소주꼬리에 부어주는데요. 그러면 술이 끓으면서 정발에 소주꼬리 윗부분으로 올라간 기체가 액화됩니다. 이 액체가 바로 송로주가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제 오래전 옛날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 내가 그래서 참 옛날 사람들이 훌륭하다. 머리가 굉장히 그 영리하다. 요새 사람들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 이 맑은 물이 부디 훌륭한 송로주가 되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송로주를 기다리는 명인. 김이 나오는 걸 보니 머지않아 송로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 적절한 세기로 타올라야 술맛이 좋을 텐데요.
송로주를 빚는 일은 명인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뭐 자기 이름으로다가 무슨 그 뭔가를 하나 한 사람이 많지만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난 내 이름으로다가 이 송로주를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슬처럼 맑은 송로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과정을 지나 완성된 오늘의 송로주. 그런데 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술의 도수가 높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명인도 술에 불이 붙는 광경은 처음 본다고 하네요. 속리산의 전기를 받고 만들어진 송로주 한 잔입니다. 간 내려온 송로주를 한 잔 받아보는 명인. 좋은 그 술을 만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 내놓는 게 이제 그 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송로주 한 잔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임경순 명인. 사시사철 솟아있는 소나무처럼 명인의 삶도 언제나 푸르고 올곧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면 날마다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만세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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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마다 만세를 외치며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주인공.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아차산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만세맨 정정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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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만세맨 정정중 씨를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하루가 시작되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농산물 시장입니다.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주인공의 하루도 이곳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시장이 문을 열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25년 경력의 베테랑 사업가랍니다. 이 현란한 기술 좀 보세요. 일하는 솜씨를 보니 보통 실력자가 아니네요. 물건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그 쓰러지니까.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지만 날마다 시장에 나와 직접 일을 한다는 정정중 대표.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새벽잠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에디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기를 만들어 갖고 에디슨이었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직인데 즐겁게 해야죠. 여전히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선 주인공. 집 근처 산에 오를 생각이랍니다. 일출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그 매달 넷째 주 수요일 날 그 노숙자분들 무료 급식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일찍 올라가요. 시장 다녀온 피로도 채 풀리기 전에 산에 오르는 정정중 대표. 아무리 산을 좋아해도 하루쯤은 쉬어도 될 텐데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답니다. 1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기를 산에 올라갔는데 한 3일 동안은 좀 약간 저도 망설였죠. 한번 하다가 며칠에다가 작심 3일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운 좋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날마다 오르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왔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우리 이상원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 이런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랍니다. 오늘이 358일째가 됐는데 이 자연의 신비함, 그다음에 경검함, 매일매일 같은 산이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이곳에서 다 받고 간다네요. 갑자기 외투를 벗는 주인공. 한겨울 영하 추위에 반팔이 웬 말인가요? 추운데 참고 있습니다.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비장하게 서는데요. 강재희 대표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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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 처음에 만세 부를 때는 약간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창피하지만 다른 분들이 기분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매일 생일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자를 선정해서 맨 처음에 시작은 생일자 분들한테 만세를 불러드리고. 괜히 만세맨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잔치나 동창회, 결혼식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만세를 외쳤다는 주인공. 동영상까지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답니다. 이제는 댁에서 좀 쉬려나 했더니 아이고, 그새를 못 참고 또 나오는 주인공. 이번엔 어딜 가시나요? 나눔 봉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빵 조금 갖다 드리려고 우리 봉사자들한테. 늦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가시죠. 에? 또 나가신다고요? 정정중 대표의 하루는 48시간이라도 되나 봅니다. 톱스타 스케줄이 따로 없네요. 새벽부터 바쁜 일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봉사하는 자리만은 빠지고 싶지 않답니다. 제 만족인 것 같아요. 제가 더 그분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그 삶에 대한 고마움 그런 게 또 이렇게 생기고 또 동기유발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만세맨의 원동력이 바로 나눔에 있었네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숙자 보호시설입니다. 정정중 대표가 10수년째 봉사를 해오고 있는 곳인데요. 추워진 날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요즘 봉사자들도 부쩍 늘었답니다. 덕분에 정정중 대표가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봉사자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하시는 일 없어서 거저 먹는데 오늘은 이런 날도 있어야죠. 사실 정정중 대표가 이렇게 봉사에 열심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사업 실패와 함께 위암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병이 완치되고부터는 남은 생을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은 남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죠. 매일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마침 또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봉사 등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대표님 만세! 사실 정정중 대표는 집 아래층에 카페까지 차려놨다는데요. 아이고, 일 버리는데 선수네요. 안녕. 잘 지냈어? 손님들 좀 있어? 이분은 여기 이제 운영자 정주라고 저희 첫째 딸내미예요. 제가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카페 일에 나선 첫째 딸.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젊지 않은 나이인데 맨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산 타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제 건강도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암 수술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또 건강하려고 또 산에도 다니고 술 담배도 다 끊고 그랬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속 깊은 따님까지 만세맨 자식 농사도 잘 지어놓으셨네요. 만세맨이 이번엔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마을 총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때 만세맨이 빠질 수 없죠.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행사 한번 할게요. 제가 기운 한번 넣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구리시 애국자 아버지, 어머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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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는 그래 우리 허기 한번 해야지. 항상 좋은 일 하고 또 건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인정까지 찾아주셔서 이렇게 만세맨의 기운을 우리 24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운을 불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안아줬습니다. 덕분에 마을 어르신들도 몇 년은 젊어지셨겠네요. 여러분들 만세 불러드리면서 기운 넣어드리는 게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힘을 다해 만세를 외치며 희망을 전하는 정정중 대표. 이번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정정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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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한 아래목을 책임지는 우리 구들. 그 구들을 사명처럼 지켜온 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닥만 덮이는 게 아니라 구들에는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데요.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전통 구들입니다. 언제나 서나 구들 생각. 구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벗고 달려가고 구들을 알리려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이 남자.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균형규천에서 20년째 전통 구들을 가르치고 구들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김동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통 구들에 빠진 남자 김동하 대표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강원도 아니랄까봐 소복하게 내린 눈이 먼저 반깁니다. 강원도 설경이야 아름답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겐 일거리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서울에 살 때 눈 오면은 야 이쁘다 그랬는데 여기는 강원도에서 눈 오면은 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식구들이 쓸 때도 불편하니까 눈 그치면 바로 치워줘야 돼요. 시골 살이를 하다 보니 부지런해지기도 했지만 김동하 대표는 사실 건축가이자 구들장입니다. 일 많기로는 둘째 가면 서럽지요. 여기 뱅 둘러 보이는 이 집들도 손수 지었답니다. 자그마치 6채. 그중에서 귀촌 후 가장 처음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20년 전 무작정 집 짓기에 뛰어들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죠. 이 집은 처음 지어서 제 와이프하고 딸하고 셋이 거주하던 집이에요. 벽돌 하나, 기둥 하나. 김동하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건축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솜씨 좋은 것 좀 보세요. 와, 천상 건축가 솜씨네요. 이렇게 다 천장에 삿바레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좀 막아줬죠. 이번 불 때는 방이에요. 오래 불을 떼다 보면 이렇게 그 아랫목하고 윗목하고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구두를 놔서 보면 이렇게 약간 놀이끼리에게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귀촌하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내가 살 집을 짓는 일이었다는데요. 열심히 지어놓고도 늘 아쉬운 마음이 든답니다. 다른 집들이야 금방금방 짓기 시작했는데 이 집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너무 모르고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뭐 실패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건 아닌가 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구들장 놓을 욕심에 불 때는 집을 지어놨으니 장작 패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겨울엔 더 힘드시겠어요. 불 때는 아궁이만 하나, 둘, 셋, 넷, 5군데나 돼요. 5군데 한 20년 동안 장작 패서 불 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나무가 잘 말라서 잘 뽀개져요. 처음 집을 짓기 전 어깨너머로 배우기 위해 여기저기 건축 현장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운명처럼 만난 것이 바로 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평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집 짓는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집 짓는 걸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참여하게 된 집에 구들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들 전문가를 찾게 됐고, 이제 구들 전문가를 찾다 보니 지금의 저희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 뒤로 스승님과 함께 전국의 구들을 쫓아다녔는데요. 국가문화재 복원이며 해외 강의까지 어느새 구들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또 눈이 내리네요. 산골에서는 이런 날에 아궁이 단속이 중요하죠. 불떼기 담당 20년, 김동아 대표에겐 일상입니다. 그런데 아궁이가 어째서 이런 곳에? 여기가 제가 불 때는 공간이에요. 구들장이 아궁이라 그런지 특별하네요. 조금 비좁긴 해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겠죠? 구두를 먼저 알고 배우고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렇게 안 하고 집을 들어지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와서 불을 떼고 그런 걸 안 해도 되는데, 그때만 해도 모를 때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불 때는 데가 좀 아래로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구들 성능만큼은 최고랍니다. 여기에 불을 한번 지펴놓으면 순식간에 방에 온기가 돌고 몇 시간이고 뜨끈한 열을 내뿜는데요. 그 굴뚝은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뱅 돌아서 열기가 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꺾어져서 이쪽으로 좀 연기가 나오는 거죠. 반갑다. 야, 오늘 고생했어. 그러게. 제 절친이에요. 이 평창에 와서 사귄 친구고, 나이도 동갑이고, 또 같은 건축업 쪽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는 사람 오는 거야. 이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눈길도 헤치고 달려온 친구. 귀촌 생활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래 여기다가 이걸 연결할 수 있어? 소금을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하고. 연기는 충분히 당겨내. 당겨야지. 이게 욕실 그거잖아. 야, 이거 혼자 하냐고.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 친구가 오니까 밀렸던 일들이 척척 해결되네요. 오늘 제대로 날 잡았습니다. 2층에 모셔만 뒀던 매트리스가 드디어 이사 가는 날입니다. 아이고, 조심. 살살 붙잡고 모양만 잡으면 돼. 내려오는 거야. 됐지? 그건 시원한 것만 움직이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는 아는데 엄살. 여기서 거기까지. 엉덩이 아니라 이만 묶고. 이제 발로에다 놔. 내가 돌을 테니 그쪽으로 돌아가. 친구 덕분에 매트리스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굳은 일에도 주저없이 손을 보태는 친구가 있어 김동아 대표의 산골살이도 덜 고단했답니다. 그래도 친구가 와줘서 그래도 저 원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옮겼네요. 덕분에 오늘부터 편안한 밤 보내겠네요. 자, 매트리스가 고생했어요. 좀 약간 불 좀 쬐고 따뜻하게 방에서 좀 쉬었다가 그러고 가라. 들어와. 뜨끈하게 덮인 아랫목을 친구를 위해 내어줍니다. 따뜻하게 잘 표현한데. 어딜 가나 사람 사는 정이 그리운 시절인데요. 타지에서도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뭐가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주변에 친구나 그 형들이 이렇게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줘서 뭐 필요하면 어디를 가라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야,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시간 되면 그러면 와서 또 같이 하고 내가 또 필요할 때는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좀 해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됐던 거죠. 산골에서 집 짓다 보니 사람 사는 재미까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동아 대표가 지은 6채의 집 중에 한 채입니다. 인테리어가 예사롭지가 않죠? 바로 김동아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음악실인데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 네,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만의 개인 그 음악 다실입니다. 김동아 대표는 대학 시절 음악 동아리를 만들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요. 서울을 떠나면서도 음악까지 두고 올 수는 없었다네요. 지금도 매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고 있다는데요. 산골에 살아도 인기는 여전하답니다. 자자, 긴장 풀고 김동아 대표의 실력 지금 공개합니다. 시골에 집을 짓고 음악을 하며 살고 싶었다는 김동아 대표. 그 꿈은 벌써 이룬 것 같네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데요. 그 꿈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K-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구들 문화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들 문화가 우리 민족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를 세계에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게가 좀 있다면 그 전에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다른 나라도 갔다 왔는데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집 짓는 일도 구두를 놓는 일도 모두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김동아 대표. 추운 겨울 뜨끈한 아랫목 같은 그 마음 앞으로도 변치 않고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